저는 결국 해낸 사람들의 원칙, 사장인데요. 은결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우주의 에너지는 선과 악을 판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끌어다 쓰는 사람이 인재라고 합니다. 사장, 데드라인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꿈의 마감을 정하면 목표가 된다고 하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으면 그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경우든 시간 개념이 개입해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마감을 정하면 계획에 추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감은 계획에 발동을 건다고 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데드라인. 마감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마감이 가까워지면 급한 마음에 없던 영감도 생기고 말라가던 집중력도 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찍 안 한다고 합니다. 거의 자기를 피를 말리게 하는 데드라인에 자기를 몰아넣고 하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없던 영감이 생긴다고도 하거든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1864년 남북전쟁 당시 연합군 포로 수용소 앤더스빈 감옥에서 처음 쓰였다고 하는데 감옥 당국은 방책의 20피트 전방에 죽음의 선,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낮이든 밤이든 그 선을 넘는 수감자는 총살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게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마감을 정하는 것은 몸의 생체 활동과 화학작용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따라서 목표와 함께 기한도, 데드라인도 반드시 옆에 명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라스가 내 계획과 나 자신 사이의 정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걱정, 근심은 물론 회의감과 미루는 버릇과 게으름을 물리치기 힘을 준다고 합니다. 즉 마감은 우리 목표에 하는 역할은 총회사 방아쇠가 하는 역할과 같다고 합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현실적일 것, 달성 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하고 두 번째, 빠듯할 것, 임박감을 주지 않는 마감은 있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느긋하게 아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촉박하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필사의 증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빠듯하게 정하고 두 번째 스타트 라인을 겸할 거라고 합니다. 심사숙고를 끝내고 지금 당장 언제부터? 오늘부터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하더라도 오늘부터 언제부터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딱 좋은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시작부터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잘게 쪼개라고 합니다. 코끼리를 먹는 방법. 한 번에 한 입씩. 처음부터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가 입이 터진다고 합니다. 짧게 짧게 쪼개서 그걸 나눌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목표로 나누고 필요하면 시간대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PDS라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다이어드도 나왔는데요. 세세하게 시간을 정하고 하더라고요. 최종 목표로 가는 길에 현실적인 하위 목표들로 포석을 깔아서 자신감이 붙고 성취감이 쌓이고 계속 치고 나갈 추진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놔야 큰 성공 경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잘게 쪼개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성공 경험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꼭대기 말고 다음 계단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목표 설정할 때는 꼭대기를 쳐다보되 실행할 때는 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내 발밑에 있는 그 다음 단계를 봐야 하지 그 꼭대기만 쳐다보면 사람들이 동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7살에서 10세 아동한테 대상으로 수학 문제집을 풀게 하면서 한 아이들한테는 6페이지씩 푸고 한 아이한테는 42페이지를 푸는 목표를 주었더니 당연히 작은 단위로 쪼개진 목표, 즉 6페이지를 풀려고 목표를 제공받았던 아이들이 훨씬 잘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야 오늘부터 수학 문제 꼭 한 페이지씩만 하자. 이게 낫지. 오늘부터 일단은 다 하는 거야. 이러면 아이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행동을 개시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알차게 살지 못하는 것은 준비에만 바쁘고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항상 내일을 시작으로 잡는데 내일은 영원히 오늘이 되지 않는다고. 적당한 시기란 없다는 거. 그 시기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하라는 거.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라스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불리는 효과를 촉발한다고 합니다. 목표와 연결된 것들과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고 하면 가장 작은 걸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걸음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내디는 방향이다.
까치발이라도 시작하자. 첫걸음을 떼자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목표로 삼고 기회가 왔을 때 그 목표에 데드라인을 부여한다. 중요한 건 그것이다. 목표를 정했다고 무조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건 아니다. 그 목표가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로 올라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목표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감이 오면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 데드라인은 두 번 정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데드라인 다시 설정할 수 있는데 데드라인은 중요한 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스위치다. 1년 후 나는 오늘 시작하지 않을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죽을 때 죽음의 임종에 다가온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왜 그때 안 했을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도 데드라인 긋자.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처방받은 말은 프로작을 먹어라라는 거였는데 그 방법 대신 나는 내 부정적인 생각에도 스스로 종집을 찍기로 했다고 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 대신에 일어났으면 하는 것만 생각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울한가? 무기력하신가요? 그러면 그걸 끝낼 날짜를 스스로 정해보라고 합니다.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쭉 가라고 합니다. 인생은 카메라와 같은데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좋은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부정적인 걸 씌워가지고 현상하면 다시 찍으라고 합니다. 이분은 계속 하라고 얘기하고 써머리에 얘기합니다. 간단하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노년까지 살 때 굉장히 인생에서 이혼, 병, 파산, 정리해고, 가족의 죽음 등등등 누구나 다 그러는데 지금 비극이 태클을 걸어도 다시 일어나 뛰겠다고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드라인 정할 때는 정하기 전까지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거. 오늘부터 데드라인, 나는 언제까지 이 목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트 라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면 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바로 지금. 그래서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나오고 슬로건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Like it, just do it처럼. 오늘 한번 나한테 이런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슬로건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일기에 적어 보시고 성공일기든 실패일기든 아니면 성찰일기든 기록은 꼭 하라고 합니다.